4절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기준일이 있죠. 예. 재산의 가치라는 게 자꾸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박스에 보시면 상속재산은 사망일. 그렇죠. 사망일 당시에 시가로 하는 게 원칙이고 증여는 뭡니까? 증여라는 건 선택할 수 있잖아요. 증여한 날. 증여일에 평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평가의 원칙 2-1 보시면 기본 원칙은 뭐다? 무조건 일단 시가예요. 시가. 시장 가격, 페어 마켓 밸류로 하는 거죠. 시가로 하는 게 원칙인데 현실적으로는 시가가 없는 경우가 많죠. 보충적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방법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다 거의 보충적 방법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 나가 있죠. 시가가 가장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주식 같은 거겠죠. 그래서 상장 주식은 전후 2개월. 그렇죠. 전후 2개월 동안의 가격을 평균합니다. 심플하죠. 그래서 그 평균액으로 하는 거고 평가일 전후 6개월 그 밑에 보시면 매매, 감정 같은 경우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있었죠. 대표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할 때 현금을 함부로 출금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추적 문제 때문에. 자, 근데 매매도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돌아가신 후든 그렇죠. 6개월 안에 상속이라고 그러면 매매가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매매가 없었다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매매 가격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매매 시가가 발생되잖아요. 시가에 의해서 상속재산이 평가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보충적 방법보다는 좀 더 높게 평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시가가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이 굉장히 사망이 가까워졌다고 느끼면 부동산도 함부로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시가로 평가되니까. 그래서 증여의 경우는 3개월이고요. 상속의 경우는 6개월 평가 기준일 전후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가로 된다. 매매와 유사한 경우가 수용, 경매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그 가격으로 한다. 경매가 있다거나 이러면 그렇게 판단한다. 그러니까 함부로 매매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게 뭐 10억 이하면 상관없을 거고요. 그렇죠. 전체 재산이 10억 이하면 어차피 비과세 범위, 면세 범위에 들어가니까. 자, 그리고 평가 기간을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박스 첫 번째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 있죠. 상속재산은 전후 6개월, 증여는 전후 3개월 되겠습니다. 상속은 6개월, 증여는 전후 3개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쭉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감정, 수용, 경매. 경매도 시가나 마찬가지죠. 수용도 수용이라는 게 뭡니까? 정부가 사가는 거잖아요. 강제로 사가는 거니까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4.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나오죠. 바로 이게 이제 시가가 없는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을 쓰는 거고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보충적 평가 방법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다. 부동산의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죠.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로 하는 거고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즉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고시하는 주택 가격이 있죠. 그렇죠. 국토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 가격으로 한다. 이게 이제 왜 이런 가격들이 고시되냐면 이제 세금을 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재산세라든가 이런 걸 과세를 하려면 가치를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충적 방법으로 쓰는 것이다. 왜? 매매가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매매 가격보다는 대략 한 20%는 보통 싸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보죠. 그렇죠? 그게 경우에 따라 많이 틀릴 거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더 싼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기준 시가, 고시가액이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오피스텔의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에 따라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발생이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뭐죠? 그게 분양권이죠, 분양권. 분양권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 보시면 프리미엄이라고 말이 나오죠? 프리미엄. 분양권에 대해서도 발생이 되는 거고요. 분양권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평가가 다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세도 프리미엄을 만큼 양도가 이루어지면 프리미엄 금액만큼 그 차익을 양도 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평가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라고 있죠. 이게 회원권을 말하는 겁니다. 골프도 보시면 퍼블릭이 있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우는 그것도 하나의 재산이 되는 거고, 그 호텔 같은 경우에 그 사우나 이용권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렇게 회원제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다 포함이 되죠. 콘도미니엄 회원권, 자, 이런 것들도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골프 회원권 같은 경우에도 10억 되고 막 이런 회원권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물론 떨어지기도 합니다만, 오를 때는 그 오르는 것만큼 프리미엄을 가산한다는 거고요. 4-2에 보시면 주식 있죠? 상장 주식은 전후, 그렇죠? 전후 2개월 평균가로 한다. 상장 주식. 제일 심플하죠? 그렇죠? 명확하잖아요. 자, 비상장 주식일 때는 얘기했죠. 좀 더 복잡하겠죠. 비상장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상장 주식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게 좋을까? 비상장 주식은 시가가 없다 보니까 이게 보시면 이제 가치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자산 가치가 있고 수익 가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주당 자산 가치가 있을 건데, 일반적으로는 자산 가치 2, 수익 가치 3, 이 비율대로 해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죠. 그래서 보통 비상장 주식이라는 게 가족끼리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가령 남편이 사업을 했다 그러면 남편 대부분, 부인 조금, 뭐 이런 경우다 기껏해야 뭐 삼촌 이 정도에서 몇 명 안 될 텐데, 회사가 조금 유보금이 쌓이고 조금 돌아가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이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참 주의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 물려줄 때 비상장 주식 가치를 미리미리 좀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경영에만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 물려줄 때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비상장 회사인데 부동산에 편중된, 즉 회사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이다. 그러면 반대로 합니다. 자산 가치를 1억. 그렇죠? 부동산이 많은 법인. 이런 경우에는 재산 가치를 더 많이 본다. 부동산 과다 보유 범위의 경우는 반대로 3대2로 안분해서 가중 평균해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 생각만 하시면 되고요. 실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셔서 4-3 유가증권의 평가인데 기타 유가증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펀드다. 펀드는 어떻게 평가하죠? 고시되는 기준시가가 있죠? 기준시가대로 평가하면 되겠죠. 그 기준시가가 늘 변할 텐데, 그렇죠? 펀드는 그때 기준시가가 시가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가로 3번에 집합투자증권은 평가 기준 현재 기준가격으로 하면 되고요. 그 밑에 예금, 이런 거는 예금이라는 건 뭐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수이자, 그다음에 세금을 빼줘야 되겠죠. 원천징수 당하는 거. 이런 거 그거를 가치로 보면 되겠죠. 예금은.
펀드가 처음 생겼을 때 제가 국세청 직원들하고 같이 강좌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게 펀드가 막 유행하던 시절 아주 예전이죠. 그때 이제 국세청 직원이 조사를 딱 나면 예금은 심플하잖아요. 1억 예금했으면 1억이에요. 1억. 그렇죠? 나머지는 뭐 세금 이러는 건 돈 계산이 딱 명확한데 펀드라는 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형 투자하는 펀드는 1억 투자했는데 2억, 3억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1억 투자했는데 5천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강좌했던 기억이 예전에 국세청 직원 상대로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기준 시가로 한다. 그렇죠? 시가로 기준 가격으로 하고 쭉 보시면 다음 4-5 기타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에 보시면 나머지 보시면 되는데 반갈 5번에 정기금 권리에 관한 게 있죠. 이게 연금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기연금은 기간이 정해진 연금 같은 거고요. 무기는 기한에 정함이 없는 건데 현재 가치 환산금액 할 때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재산 평가의 특례라고 있는데 뭐 보시면 같은 논리가 어렵진 않습니다. 보시면 되고요.